생활에 지친 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재미, 흥미, 의미까지 취업 메시지를 아낌없이 첨가한 취술랭 가이드. MZ세대 취준생들을 위한 스트레스 프리 풀 소통 방송. 취업을 향하는 짜라짜라 잡수 언어 익스프레스에 지금 바로 탑승하시죠. Alright, let's go.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일 어려운 파트였습니다. 네. 쉽지 않아요. 저희 지금 억만장자님이랑 시구루자부종님이랑 마이티처 탁구장님 벌써 들어와 계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빵근님도 안녕하세요. 자, 오늘 금요일은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12,000여 개 직업 가운데서 취준생들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좀 자아낼 만한 직업을 본격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저는 스터디 잡스 이 시간에 MC 신세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연합뉴스TV 사회부에서 정론직필을 하며 항상 진지한 자세로 세상에 임하고 있는 박상률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주인공은 좀 역대급 출연자가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UFO 연구의 대부, UFO를 연구하시는 우석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그리고 전기자동차학부의 맹성열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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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뭐 좀 전에 소개했는데 네. 예, 거기 좀 보태면은 UFO 연구를 30년 넘게 했고요. 네. 예, 최근에 한국 UFO 미스터리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언제 좀 더, 만드셨어요? 이제 한 달. 한 달. 됐어요. 예. 따끈따끈하네요. 그래서 네. 많은 이제 회원 모집을 본격적으로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회원 가입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알겠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우리 알겠습니다. 맹성열 교수님과 오늘 함께 할 텐데, 자, 오늘 또 축하할 소식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일반인도 회원 가입이 가능한가요? 예? 네, 들어와 주세요. 가입비가 얼마?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측정 전에 들어가면 좀 더 싼가요? 뭐 프로모션? 사전 좀, 계약, 사전 계약.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축하할 일이 하나 있어요. 저희 이렇게 정성스럽게 또 만들어드렸거든요. 우리 차재원 강사님이라고 저희 함께 하시는 차재원 강사님 오늘 생일이세요. 여러분 같이 축하를 좀 해주셨으면 와. 좋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차재원 코치님 아침에 저 카톡 드렸거든요. 축하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라이브 함께 하시면서 댓글을 잘 달아주시면은 우리 박상률 기자님이 선물을 드린다고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선물 제가 자 소개를 어떤 선물을 네, 할지 한번 한 방에 한번 쭉 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푸드테크 스타트업 초블레스에서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발포정 발효식초와 다이어트 밀키트를 드리고요. 한 번에 합격하는 취업 필독서 해커스 문제집과 잡스 101의 가족 트러스트원 컨설팅의 송진원 노무사님과 스텔라 쌤이 직접 쓰신 월급 걱정 없는 슈퍼 비정규직의 길을 드립니다. 야, 오늘 진짜 안 들렸어. 와, 오늘 진짜 한 번도 안 들렸어요. 휴! 자, 저희 지금 차재현 코치님이 나 그렇게 생겼어 라고 하셨어요. 있었어? 네, 불화설 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불화라고 할 것까지 화자체가 없습니다. 저는. 자, 오늘 여러분들 위해서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오늘 교수님이 선물 받을 분을 선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까? 네,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기준요? 일단 제 기분을 좀 좋게 해주고 재밌게. 재밌게 진솔하시다. 하시고 뭔가 이렇게 약간 이 충격적인 뭔가 이렇게 터트려 주시는 분. 질문이 좀 이렇게 신박하다거나. 욕을 써도 되나요? 그쵸. 그거는 요즘 그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는. 예. 조심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교수님이세요. 조심해주세요. 지금 학생들 가르치시는데 욕이 학생들 욕 얼마나 잘하는데. 웬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교수님이 보시면서 이 댓글 보시면서 닉네임을 좀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방송 끝에 이제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네, 완전 지코인 줄 알았죠. 지코. 저요? 오, 랩을 요즘은 잘해가지고. 쎄빙 해줘야지 쎄빙. 나는 세핑. 예. 맞죠? 그 춤도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예. 자, 오늘 스터디 잡스. 오, 잘한다. 자, 스터디 잡스. 오늘 기묘한 UFO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우리 UFO 전문가신 맹성열 교수님을 모셨거든요. 우선 우리 박상률 기자님은 예. UFO를 안 믿어요. 네, 합니다. 못 봤으니까 내가. 왜요? 못 봤잖아요. 봤어요? UFO? 못 봤으니까 믿을 수 있잖아요. 아직 내가 못 봤구나. 저는 믿어요.
저는 굉장히 그런 외계인과 그렇지. 또 SF물을 신도 믿는데 그죠? 안 보이는데. 신은 안 믿지만 저는 이제 다른 존재가 있을 거라고 믿거든요. 저는 신도 제가 안 보면 잘 못 믿는 편이에요. 아. 그래서 제가 기자를 한 것 같아요. 팩트만. 아니, 팩트도 아니고 그냥 승질이 더러워가지고 내 눈에 안 보이는 걸 안 믿는 그런 편. 그쵸. 네, 그래서 교수님께 아주 네. 그러면 건방진 질문을 많이 네.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나오셨는데 저희 UFO 얘기를 하기 전에 UFO가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맹 교수님 기자님에게 어퍼컷을 날려주세요. 예, 점수 따셨습니다. 시골은 자부정이 매력 있는데? 오랜만에 제 받으실 수 스타일이신데?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사실 시청하시는 분들도 UFO가 있다 없다로 갈리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손, 있다, 손? 있다 없다 한번 여러분의 의견을 좀 말해주세요. 궁금해요. 네, 있다 있다 전 있다. 있다가 맞을 것 같은데 저요 있다. 없다는 우리 기자님만? 전 있는지는 없는지 모르겠는데 굳이 믿고 싶지는 않다. 그래 넓은 지구에 사람밖에 없으리. 요즘은 UAP가 뭐죠? 예, 요즘 미 국방부에서 이제 새로 UFO 대신 쓰는 용어인데요. 조금 뭐 범위가 좀 넓다고 볼 수도 있고 사실상 UFO하고 같은 의미라고 보면 돼요. A가 에일리언인가요? UAP의 A는? 좀 복잡해졌는데 A는 그냥 에어리얼. 공정. 그러니까 미확인 공중 페노메나 현상 그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UFO는 아무래도 오브젝트니까 뭔가 인공 물체 뭐 이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 국방부는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지우려고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좀 더 이렇게 광범위하게 그래서 무슨 기상 현상 뭐 이런 거. 우리 포스가 격을 좀 느껴지네. 올려주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맨날 쓸데없는 얘기만 하거든요. 네, 맨날 어제 내가 뭐 먹었는지 이런 얘기만 하다가 오늘 UAP 미 국방용 많이 배웁니다. 네. 기대됩니다. 그러면 과연 UFO가 있을지 없을지 저희가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국내에 나타난 UFO 영상이래요. 한번 틀어봐 주실까요? 자, UFO가 국내에서 나타났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래, 저 이거 봤어요. 허준님이 촬영하셨네. 저 하얀 색깔. 조선시대인가요, 그러면? 닉네임이 허준인 거 아닐까요? 저 하얀 색깔. 저 뭐냐고요? 풍선이겠어요, 뭐예요? 북극성. 에이, 저렇게 크다고요? 북극성 잘 보이지도 저 밝은 거 같은데? 움직이잖아, 저 움직이잖아. 그거 아니까 벌레가 이 카메라 앞에서 에이, 그러긴 좀 멀리 있는 것 같은데. 반딧불이. 아니에요, 저 UFO야. UFO 같잖아요. 우리 말씀 함부로 하시면은 제가 화가 납니다. 아이고. 그렇다면 그런 아픈 추억이 죄송- 있습니다. 성공. 화나게 하기 성공. 성공. 또야? 어디 있어? 별보다 크잖아, 저게. 그죠? 별보다 사이즈 훨씬 크고 뭔가 날아다니는 건데 알고 보니 드론 이런 거 아니냐고요? 드론 같진 않은데? 희한하네 저게. 그죠? 그러니까 다 찍었지, 다 움직이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카메라 모빙 때문에? 또야? 뭐야, 몇 명이 와, 날이 거야? 밝은데도 저렇게 빛이네. 빛이야 저거 빛이네. 빛이라고요? 근데 움직이잖아요. 저 구름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잖아요. 빛을 내면서 움직이네. 역시 캠트레일이 뭐지? 2008년이면 벌써 20년, 년. 20년이 아니구나. 14년 14년 정도. 전이구나. 14년 전. 보면 다들 빛을 내고 약간 동그란 형태네요. 그죠? X 라인님이 맹 교수님 응원하러 오셨대요. 안녕하세요. 아는 분이신가요? 반갑습니다. 글쎄, 저 유명한 저분도 유튜버 아닌가 모르겠어요. 정말요? 제가 아는 그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유명한 분이 오셔. 유명한 분 처음 오셨는데 지금? 영광입니다. 네, 우리 우와. 이렇게 영상을 봤어요. 이렇게 영상 보니까 그 UFO 있을 것 같지 않나? 저는 저게 UFO인지 뭔지 모른다고 생각해요. 정말 답답하네. 내가 모르니까. UFO의 존재가 이제 지구인들 사이에서도 처음 거론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렇게 딱 보고 저게 맞아요, 뭐야, 저거 맞아요. 뭐야 이렇게 뭐, 네. 유명한 사건이죠. 로즈웰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건인지. 아무튼 교수님께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로스웰 사건요. 그러니까 그때가 미국에서 막 UFO 때문에 막 이제 소동이 막 일어나는 초창기인데요. 로스웰이라는 그 뉴멕시코의 굉장히 외진 지역에 갑자기 뭔가 하늘에서 뭔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강하게. 예, 이제 주민들도 목격하고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거는 그때 거기 주둔하고 있던 미 공군 네. 쪽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공군은 아니고 육군에 이제 속해 있었는데 비행 접시가 떨어졌다. 뭐 그런 식으로 문서가 있나요? 예, 그거를 이렇게 공보관이 그 공표를 이렇게 발표를 하는 바람에 그게 그 지역 신문에 실리죠. 네.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주목이 됐는데 바로 이거는 오보다. 그러고 이제 그 기상 관측기구 그 잔해를 이렇게 내놓고서 이제 넘어갔죠. 그래서 그때는 그냥 조용히 잘 넘어갔는데 1984년인가 그게 이제 문제가 돼요. 그 관련된 무슨 나중에. 비밀 문서들이 뭐 이렇게 발견이 되고 뭐 이랬다 그래갖고 그래서 굉장히 그 로스웰이라는 지역이 많이 관심을 끌게 되죠. 사실 근데 저도 이 사건을 제가 외계인 이런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래요? 네, 되게 좋아하거든요. 좀비 이런 것도 좋아하고. 근데 이 로즈웰이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돈을 뭐 관광 이런 거 할 수도 없는 좀 굉장히 외진 곳이어서 이 주민들이 이때다 싶어서 이제 UFO로 더 이렇게 좀 부풀려가지고 이렇게 했다라는 썰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있었던 사건은 이제 사실인데 나중에 가서 그게 이제 점점 이렇게 많이 유명해지게 된 배경에는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사실은 그 1947년경에는 굉장히 그 미국의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이제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핵폭탄 실험을 거의 최초로 했던 그게 그런 거기인가요? 지역, 그 거기 51구역이라고 못 들어가게 하는 51구역은 아니고요. 그건 좀 다른 데고 거기는 이제 좀 1900 그러니까 2차 세계 대전 직후에 실제로 그 핵 실험과 관련된 그 부대가 주둔하고 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군인들도 있고 해서 동네가 좀 이렇게 북적거렸는데 지금 와서는 그냥 촌 동네 그렇게 돼버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이제 굉장히 이름이 유명해져갖고 관광객들이 이제 많이 가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도 언뜻 보니까 이번에 어디 충청도의 신문에 났는데 보령시 시장님이 거기 갔어요. 로즈웰이요? 예. 예, 가서 이제 그 박물관도 보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보령 시장님이 예, 갑자기? 그래서 보령시에다가 이제 UFO 축제, 뭐 UFO 박물관 뭐 이런 거 하시겠다. 갑자기? 갑자기는 아니고요. 이따 한번 좀 얘기할 텐데 아, 우리나라에 이제 네네. UFO 사건이 아주 굉장히 그 초창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거기 거기서 보령에서. 그 연관시키려고. 네. 그럼 교수님도 로즈웰 다녀오셨나요? 안타깝게도 저는 아직 못 가봤어요. 되게 질문이 엄청 많다 지금. 그러니까 그 최근에 나온 그 어스 감독이 만든 독립 영화는 아닌데 외계인을 다룬 영화인데 제목이 뭐더라? 어스요? 어스 감독 알죠? 엄청 그 유명한. 무서운 어스? 예, 그 흑인 흑인- 가족들. 예. 그분이 만든 영화. 노. 그치. 깜짝이야. 보셨어요? 아직 못 봤어요. 안타깝게. 보셔야 돼요. 예. 이게 지금까지의 그 UFO와는 전혀 다른 개념으로 진짜. 접근을 한 영화여가지고 이걸 보고 나면 와 나도 한번 봐야겠다. 되게 신기하다 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로스웰 사건에서 UFO가 떨어진 게 맞다고 보십니까? 근데 나도 굉장히 관심도 많고 그래서 이제 많이 관련된 자료를 많이 봤어요. 근데 저를 설득하기엔 좀 약한. 진짜? 이건 그러면 진실이 아닌 거죠. 기상 관측용 기구가 맞다.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 당시에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시기가 미묘한 시기였어요. 냉전이 끝난 시기. 막 이제 전쟁 끝나고 이제 딱 그 어수선할 때. 근데 거기에 굉장히 미국에서 그 당시 제일 중요한 어떤 시설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가 사고가 난 거를 이제 덮으려고 좀 그 당시 막 그 한 달이 채 안 됐죠. 한 열흘 전에 뭔가 UFO 미국의 최초로 뭐 케네스 아놀드 사건이라고 그게 터져서 비행 접시가 막 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때
그걸 이렇게 딱 던져서 좀 뭔가 덮은 게 시선을 아니냐. 분산시키려고.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 나중에도 기구가 아니라 뭐 좀 다른 걸로 이렇게 뭐 모글 프로젝트라고 그래갖고 네. 예, 뭐 거기 무슨 마네킹도 있었고 뭐 하여간 뭐 그런 예, 그게 좀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당시 하여간 중요했던 뭔가 사건이고 조작이 있었다. 예, 뭐 UFO하고는 크게 직접적인 연관이. 관계는 없었. 그러니까 UFO가 그 시기에 거기 나타났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네. UFO가 핵기지나 뭐 네. 군사시설 같은 데 자주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굉장히 중요했던 지역이라 아마 UFO가 그 시기에 나타났고 그럼 뭐가 또 떨어졌는데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 저는 UFO가 있다라고 사실 전제를 안 하기 때문에 네. 왜 이 UFO가 있다라고 확신을 하십니까, 교수님? 아직 확신한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아니. 그치. 그건 그렇지. 뭐, 그거 근데 뭐, 단정 지으세요. 아니, 군사시설 이런 데 자주 나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하여간 뉘앙스가 저는 이제 확신하는 쪽으로 최근에 확신하는 쪽으로 사실 마음을 한 키우신 건가요? 2년 전만 해도 그렇게 확신까지는 아니었는데 아. 이제는 뭐 확실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제가 이제 점점 처음에는 좀 완전히 회의주의자였어요. 네, 네, 그러니까 예, 처음에 책을 내가 냈는데 그게 1995년도에 UFO 신드롬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 제목 자체가 약간 회의적이죠. 신드롬은 이제 뭔가 정확히 원인을 모르면서 이렇게 좀 95 년도에? 그런 거니까 예 그런 거죠. 제 초등학교 때 이거 읽었는데. 그래요? 왜냐면 그때 거의 유일하게 UFO와 관련된 한국 서적이 한 권 두 권 있었거든요. 예. 그때 막 그 이상한 사진들, 외계인 사진들 이런 거 막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책 나오고 이럴 때였어요. 그 유명한 외계인 사진 뭔지 아시죠? 근데 그 해부하는 모형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 누워 있고 예, 그게 이제 미국에서. 루스웰에서 뭐 예. 촬영했다 네, 그러는데 거기에 또 얽힌 또 에피소드가 있어요. 예 말해주세요. 좋다. 제가 이제 그 사진 그 동영상이죠. 네, 네, 그거를 네, 네. 이제 팔려고 판권을 갖고 있던 분이 런던에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그 시기에 제가 95년도에 책을 내고 네. 바로 영국으로 유학을 갔죠. 예, 마침 영국 유학 갔는데 그때 KBS 기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네. 그 영국 런던에 그 판권 갖고 있는 사람한테서 그 동영상을 이제 살려고 판권을 이제 국내 판권 살려고 그래서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좀 깎아달라. 그래서 중간에 제가 흥정을 들어갔는데 결국 깎는데 실패했어요. 이분들이 워낙 그 장사 그 수완이 좋아서 얼마에? 그때 2천만 원 정도 불러더라고요. 진짜? 예. 그 그래서 시절 2천만 원이면 너무 싼데? 근데 뭐 여기저기 전 세계적으로 해서 많이 팔았으니까. 한 곳에만 한국에만, 독점권을 준 게 아니라 한국 우리한테만 2천만 원. 그렇죠. 와, 그래서 노다지네. 그래서 저기 다큐 찍는 팀이 그거 이제 사고면서 동시에 취재도 하려고 이제 영국에 왔죠. 컨택을 하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같이 어레인지 다니면서 해주시고. 어렌지도 하고 필요한 경우 통역도 해주고 코디도 해주시고, 뭐 그런 걸 좀 가이드도 해주시고. 가이드도 도와주고 했는데 술도 한잔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수한테 들켜서 잘릴 뻔했죠. 아이고야. 아 진짜. 겨우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진짜예요? 근데 네, 그치. 근데 나중에 근데 사실 그거 할 때 저도 반신반의했었어요. 네네네네. 그러고 이제 그 다큐 팀에서 이제 저를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는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긍정적으로 얘기해 줬으면 처음에 이제 이런 거였는데 어느 순간 이제 직접 그 PD가 가서 얘기해보고 뭐 이것저것 쭉 판단해 보더니 이건 좀 모르겠다. 그래서 애매하다. 그래서 왜요? 저한테 왜? 이제 그거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확실하지 괜히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당시는 이제 제가 학생이었죠. 이제 박사 과정이었는데 괜히 잘못 얘기했다가 이건 두고두고 남는 기록인데 괜히 뭐 잘못 얘기했다가는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그냥 그거는 넘어가자. 왜 애매하다는 판단을 한 거예요? 근데 저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쭉 얘기를 들어보는데
뭔가 석연찮은 점들이 조금씩 있는 거예요. 그 느낌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증거들이 이렇게 쭉 되긴 하는데 이제 설득력은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뭔가 하여간 그렇죠. 그냥 느낌상 뭔가 이 사람들은 엄청 장사꾼이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거를 입수한 경위 이런 거를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제일 정확한- 중요한데, 그렇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몇 년 후에 그게 이제 어서 조작해서 만들었다. 결론이 나요. 뭐 그런 식으로 그걸 본인이 나중에 실토를 에이. 하죠. 예. 그거 없네 그러면. 사기꾼이잖아. UFO가 없는 거네 그러면. 뭐 그거 갖고 없다고 단정할 건 아니고, 근데 그 로스웰의 그 동영상, 외계인 해부하는 동영상만은 네. 그건 좀 아니었다. 그것만 아니었다. 왜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왜 근데 지금 UFO는 왜 보면 있냐? 있다 아까 이제 없다가 제 책 왜? 얘기하다가 그때 할 표지가 때는 기억이 나죠. 그런 UFO 식으로 신드롬 이제 딱 표지가. 접근을 했었는데, 왠지 빨간 글씨였어요. 파란색의 그 책을 쓰려고 제 외국 자료들을 그때 많이 네, 그 당시는 네. 요즘은 아마존 뭐 이런 걸로 쉽게 네. 사잖아요. 네. 그 당시 그게 안 돼요. 규고문고 가서 막 이렇게 주문하면은 뭐 몇 달씩 걸리고 막 되게 힘들었고 돈도 많이 들고 했는데, 도서관 가고 그렇게 자료를 막 모아서 이제 나름 공부를 했죠. 네.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때 이제 협회 UFO 연구협회라고 거기 이제 연구부장으로 활동했는데, 그러면서 목격자들을 만나고 특히 우리 나라 공군 조종사들 뭐 현역 때 이렇게 목격한 거를 이제 또 듣고 비행하다가 그렇죠. 그런 얘기를 접하다 보니까 저 미국에서 또는 다른 나라에서 있었던 사건하고 굉장히 유사한 게 우리나라에도 있는 거고, 그런 사람을 직접 제가 인터뷰를 했죠. 그럼 해외에서도 이제 목격한 사례가 많죠. 그렇죠. 특히 미국의 네. 조종사들이 이제 많이 왜 목격을 했고, 미국에 많은 거예요? UFO가? 미국에 많은 거라기보다 미국에서 그거를 캐치를 국가 잘하는 건가? 미 공군에서 거의 20년 넘게 조사를 했어요. 전담반을 두고. 그러니까 사례가 많이 판 모아진 거지 거죠. 그거를. 다른 나라는 그렇게까지 하는 데가 이제 잘 없고, 이제 프랑스 정도 하고 있고. 그럼 이게 그러니까 많이 본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건 있다 있을 가능성이 높다. 본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그걸 목격하거나 했던 사람들이 일단 이 비행체에 관한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공군 조종사 레이더 기지에 거기 관제소에서 일하는 얼마나 전문가들. 많은 비행 물체를 본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제 쭉 계속해서 축적돼 있는 그 데이터를 놓고 보니까 일단은 이거는 그냥 우리가 전투기는 아니다. 그냥 그렇게 넘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이제 판단을 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그때가 시기가 좀 옛날이에요. 그러니까 48년부터 69년까지 이제 미 공군에서 조사를 하거든요. 네. 너무 옛날이에요. 그러니까 69년이면은 지금부터 한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있을 때였는데. 한 50년이 그쪽에 있지. 더 됐잖아요. 엄마 그 당시에 그래서 레이더 기술이나 비행기에 그 안에 내장돼 있는 레이더도 초기에는 없었고요. 네. 없었어요. 네. 69년도 아마 이전에는 그런 비행기가 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저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목격한 거는 주로 이제 육안으로 보는 거고, 그다음에 레이더 기지에서 이렇게 보는 거가 있고, 근데 이제 보통은 레이더로 잡히고 그걸 쫓아간 비행기 조종사가 눈으로 목격하고, 이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조합하니까 이거는 진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관련 전문가들이 어떻게 또 그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은 그 당시 레이더 시스 이게 성능이 안 좋으니까 그게 진짜 타겟이 아니라 뭔가 펄스 시그널이다. 오류난 뭐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레이더는 그런 거를 확실히 분간할 수 있는데, 그때만 해도 공기가 이렇게 요동치거나 그래서 밀도가 이렇게 변화하거나 뭐 이러면은 그게 이제 인식이 잘못되는 그게 거예요? 이제 반사돼서 잡히는 경우가 있나 봐요. 이거 우리 지금 되게 많은데 UFO가 아까 군사 시설이나 그쪽에 핵기지 쪽에 많이 나타난다 하셨는데, 그럼 우리나라를 침략하려는 이유일지 왜 그쪽에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서 우리가 글쎄 이제 두 가지 설명을 해요. 그게 뭐냐면 군사 기지나 핵 그 기지 그런 쪽이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라 네.
군에서 굉장히 철저히 그쪽을 보호하려고 네, 네, 네. 감시망을 네. 쭉 두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더 잘 많이 걸리는구나. 걸린다 이런 설명이 하나 있고요. 그게 아니라 원래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UFO들이 그쪽으로 많이 무서워. 찾아온다. 지구 먹어야 되니까. 재밌어. 근데 먹을 생각이었으면 벌써 지금 그 문제가 된 지가 맞아. 47년부터 본격적인 문제가 됐는데 지금 2022년인데 아직까지 뭔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없잖아요. 그 만약에 외계인이 있다고 치면 얘네들이 비행 기술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만드는데 싸움을 예. 못해. 보러 옵저버야. 보고만 가는 거야. 계속. 빨리만 만들어봐. 빨리만 만들고. 그건 좀 아니라는 거는 아니래요. 예, 다음 알겠습니다.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UFO가 소닉붐 현상은 없냐고. 소닉붐이 소닉 뭐예요? 엄청 빠른 게 소닉 아닌가요? 파란 머리 그 친구? 네. 띠롱띠롱띠롱띠롱. 소닉붐은 이제 어떤 비행체가 네네네. 음속을 돌파할 때 네. 폭발음이 나요. 그걸 소닉붐이라고 하거든요. 탑건에서 봤어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UFO가 실제로 네. 음속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많이 네, 네. 이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소리가 안 가까이서 본 사람이 그런 폭발음을 전혀 무섭다. 못 듣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설명할 수 없죠. 외계 기술인데. 근데 그게 물론 이제 뭐 다 외계 기술이라고 하면 설명 못할 게 전혀 없겠지만 그렇죠. UFO의 다른 기술은 사실 설명하기 힘든데 요거는 가능한 또 진짜? 기술이 지구상에도 지금 아직 완전히 개발은 안 됐는데 개발 중.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실험실에서 이제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자기 유체역학이라고 좀 어려운 용어인데 괜찮아요. 말씀해 주시면 네. 제가 편하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 뭐 이런 걸 갖다가 아. 집속시키면은 네. 이 공기가 이제 뭉치는 거를 이렇게 풀어주거나 제거시켜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소리가 안 나요? 그렇죠. 소닉붐이라는 게 원래 이제 공기의 앞에 마찰 공기가 때문에 계속 이게 압축이 돼서 어느 순간 그게 이제 터져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전에 안 터지게 계속 그거를 눌러서 그렇죠. 달래놓는구나. 이렇게. 분산시켜 버리고 뭐 붙지 마, 이러면은 붙지 마. 꺼져, 그렇죠. 붙지 마. 너네 있죠. 모이면 안 돼. 근데 그게 50 쉽지 시절처럼 않은 이렇게. 게 그러려면 이 전자기파가 엄청나게 세야 돼요. 에너지가 엄청 커야 되나 보네요. 그렇죠. 근데 그 에너지가 큰 걸 들고 다니려면 또 상당한 질량이 필요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요즘 와서 저 드론 네. 많이 띄우잖아요. 네, 네. 근데 드론의 문제점이 충분한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오래 못 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속도도 빨리 못 내고 네,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소리도 막 시끄럽고 막. 근데 그래서 이제 보통 UFO를 드론하고 이제 잘못 본 거 아니야? 드론을 헷갈리는 이제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럴 수도 그런 있겠다. 수가 많이 있는데 드론하고 UFO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거는 드론은 아무래도 행동하는 그 수준이 속도라든지 뭐 다르죠. 여러 네. 면에서 좀 굉장히 떨어진다? 느리죠. 근데 느리다? UFO는 확실히 그것보다 훨씬 빠르고. 능가하는 그런 특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목격담 중에 이게 뭐 이게 착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드론이랑 헷갈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빛인데 잘못 이렇게 전 착시라고 아까 반딧불이 얘기했다가 그러니까요, 교수님의 분노를 반딧불이 왜 제가 분노하냐면 사건이 있었던 것 1990년대 제가 라디오 방송에 나갔는데요. 그때 이제 진행을 하신 분이 네. 산울림의 김창완 님이셨어요. 네. 근데 이분이 방송을 굉장히 편하게 잘 네, 이렇게 네, 해요. 네. 그래서 저도 마음 탁 놓고 이제 편하게 쭉 했는데 네네네. 어느 순간 혹시 UFO 목격하신 적 있냐 묻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어렸을 때 이제 별들 사이로 굉장히 빠르게 탁탁탁 지나가는 건 이제 빛을 봤는데 그 얘기를 딱 했죠. 근데 한 방에 보내시더라고요. 그거 반딧불이 아니에요. 목소리 방금 비슷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반딧불이 아니에요? 아주 그냥. 그런 굉장히, 사건이 있었구나. 그 이후로 봤다는 얘기를 안 하고 다녔어요. 예. 조심하세요. 아니, 대단한 사연이 있는 줄 알았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아픈 사연이. 아니 교수님 저는 논리적으로 이게 보세요. 그 기술력이 과거에는 그럼 안 좋았다고 치고 뭐 네. 그
오류라거나 뭐 여러 가지 설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현재 기술은 화성에 비행물체 보내고 달에 탐사선 보내고 온갖 걸 다 하는 이 상황에 레이더에 안 잡힐 게 없는 이 시점에 왜 옛날에는 가끔씩 잡혀서 데이터가 모여졌던 걸 지금은 못 하고 있을까? 그게 되게 의아한 그때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그 팀이 있었고 예산 다 지원이 되고 해서 이제 운영을 한 거고요. 지금은 왜 안 근데 할까요? 6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66년도에 무슨 청문회가 있었어요. 의회 청문회가 있어서 거기서 그럼 제대로 그걸 해봐라 조사를. 그래서 군에서 이제 모았던 사례들을, 데이터를 나사에 넘겼어요. 일반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그 교수들 아. 뭐 이런 전문가들한테 네. 민간 정보 네. 넘겨서 네. 한 1년 반 정도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그것이 과학적으로 별 의미도 없고 미국의 국가안보에 전혀 뭐 없다 문제가 없다 그 이해가 안 그렇게 되죠.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전체 보고서가 되게 두꺼웠거든요. 근데 내용을 읽어보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게 보여요. 석연찮은 곳이 있는데. 근데 이거를 했던 그 총괄했던 책임자가 네. 결론을 이제 맨 앞에다가 이렇게 딱 써요. 거기다가 그렇게 쓴 거야. 그러니까 그때 신문 기자들이 그 앞에 결론만 딱 보고 실익이 없다. 보도를 딱 내서 딱히 이제, 이거 뭐 알아봐야 뭐. 그래서 끝을 내버렸죠. 제가 봤을 땐 있는데 감추는 것 같아요. 있는데 감추거나 더 이상 이제 파지 마, 우리만 알 거야 이거거나 아니면 외계인 그 UFO가 스텔스 모드를 하고 다녀가지고 안 잡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스텔스 모드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죠. 국내 조종사 공군 조종사가 네. 목격을 했어요. 목격한 경우 뭔데요, 그게 뭔데요? 스텔스였어요. 어떻게 그게 뭐냐면 1980년도에 그 지금은 이제 미군하고 같이 이제 합동훈련인데 그 당시 합동훈련이 팀 스피리트라는 거였거든요. 그걸 하러 이제 대구에 있는 그 공군 기지에서 딱 떠나서 그 훈련을 하러 동해안 쪽 북쪽으로 이렇게 딱 가고 있었는데 UFO를 이제 목격한 거야. UFO가 북쪽에서 딱 내려오더래요, 남쪽으로.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별인 줄 알았는데 이제 움직이니까 이거 신기하다. 근데 문제는 지상 레이더 기지에도 안 걸리고 또 그 비행기에는 자체 레이더가 있었어요. 네네네. 그 레이더에도 안 걸려. 안 걸려. 근데 대체 되게 뭐야? 이제 가깝게 접근하면 보통 지금도 완전 스텔스 기능이 완전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네. 뭐 조그맣게라도 이렇게 잡혀요. 네. 근데 그것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이상하다 그래서 쫓아갔죠. 쫓아가서 근데 그게 북한으로 갔나? 이제 아니 북쪽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남으로, 내려오다가 어디로 갔냐면은 포항 앞바다 쪽으로 꺾어갔대요. 아이고. 그걸 쫓아갔어. 근데 꺾어가서는 이게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더니. 2만 피트에서 3만 피트 상공으로 그냥 쑥 올라갔고. 그런 기술은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이걸 당시엔 날라가다 그렇죠. 갑자기 올라가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두 대 이제 그때 비행기였는데 편대. 거기서 그걸 쫓아가려면 이제 이렇게 선회로 해서 올라가. 그래서 이제 딱 올라가더니 딱 멈춰 있는 거야. 3만 피트 상공. 멈춰있대. 그래서 이 비행기 두 대가 이거 상하 좌우로 막 돌면서 한 20분 넘게 그걸 이제 쭉 관찰을 했죠. 야, 이건 그럼 톰 크루즈네. 톰 크루즈야. 톰 크루즈는 톰 할 크루즈가 수 했다고요? 레버릭은 할 수 있거든. 아이 진짜. 아니 아까 무슨 질문이 있었는데. 그래 나도 저게 소련 전투기 아닌가요? 나도 저 생각했어요. 소련 전투기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비행체는 유선형으로 생겼잖아요. 네, 그거는 동그랗 도넛처럼 생겼다. 그니까 동그랗게. 맞아. 그러면 이거는 그리고 위아래에서 이렇게 강한 불빛이 딱 오고. 근데 보통 그럼 UFO랑 헷갈리는 물체가 뭐가 있어요? 멀리서 보면은 주로 별들, 금성 많이 그걸 헷갈리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막 UFO를 찾아서 막 이제 쫓아다녔는데요. 왜 강화도로 가셨어요? 강화도에 UFO가 좀 나타난다. 뭐 이런. 그래요? 그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아무래도 거기서 이제 저기가 보이거든요. 그 북한 그쪽.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UFO가 군 시설,
또 그런 좀 예민한- 분쟁 지역. 예민한 곳들. 이번에 우크라이나 그 전쟁 거기도 거기 막 그때도 에도 나왔어요? 예, UFO가 나왔다고 해서 그 희한하네. 한번, 외계인 그거 기자가 나왔죠. 왔나 봐. 예. 그래서 그런 데가 이제 아무래도 UFO가 나타날 확률이 좀 높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6.25 때도 우리 한반도에서 UFO가 많이 목격됐어요. 저 옛날에 그 사진 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UFO가 관측됐다라고 한 건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마당에서 집안 마당에서 뭐 깨를 털고 계셨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추석 기념으로 막 이렇게 사진을 맞아, 찍겠다 맞아. 예. 사진 기자가 이렇게 찍는데 막 이렇게 연타를 누르잖아요. 타타타타타닥 하는데 이렇게 비행 물체가 뒤에 있는 예. 그죠? 그 사진. 제가 그것도 거기에 깊숙이 개입돼 있습니다. 여러 군데 개입이 네. 네. 그러니까 UFO 하면 이제 저를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아, 근데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개입된 건 아니고 그 기자분이 그걸 찍고 나서 네. 처음에는 자신도 이제 그게 찍힌 줄 잘 모르죠.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들어와서 이제 사진을 고르는데 그 연타로 찍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중에 가장 자연스러운 자연스럽게 거. 잘 나온 그러니까 거. 쭉 보다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을 딱 골랐는데 거기에 뭔가 이게 뭐가 있는 거야. 흰 색깔이. 뭐가 묻어 있는 어, 거로 어. 처음에 생각해서 그걸 닦거라. 아, 그래서 닦고 이거 우리 쓰자. 아. 위치가 변한 거지. 그게. 그래서 이제 하려고 아무리 이걸 없애려고 해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시 뽑아서 크게 뽑아서 보니까 이게 뭔가 심상치 않은 거야. 그래서 누구를 찾아갔냐면은 그 교수님을? 당시 저를 직접 찾아온 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진 분석. UFO 박사, 아폴로 박사, 조경철 박사님. 또 그 계세요. 당시에 살아계셨을 때라 거기를 고인이 이제 되셨구나. 찾아가서 드립을 치고 예, 갔는데. 그분한테 이제 컨펌을 받고 이제 이걸 하려고 이제 갔는데 일단 그분 조윤철 박사님이 굉장히 야 이건 진짜 찐이다. 뭐 이제 일단은 해주셨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기자회견을 원래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이 먼저 엄청 이제 커졌네. 여러 이제 그 방송 매체, 네. 다 불러가지고 TV 왔는데. 뭐죠 그 신문 네. 뭐 이쪽에 다 네. 하기로 했고 조경철 박사님을 거기 이제 모시고서 뭔가 하려고 했는데 조경철 박사님이 정치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좀 민감한 일이 있으셨나? 예, 뭐 정치적으로 또 무슨 다음날 안 행사가 돼서. 있어서 저를 소개해 준 거예요. 왜냐면 UFO 신드롬 그 책에 저자 제 책에 감수를 해주셨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 기자분한테 내 뒤를 소개를 잇는 해줬구나. UFO 박사다. 전문가가 네. 맹성렬이라고 네, 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를 소개를 해줘서 제가 이제 불려갔죠. 또 그 자리에서 이제 그게 진짜 UFO냐 아니냐 이제 그걸 놓고 여러 가지 이제 질문도 받고. 그렇죠. 하고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니까 네네네네네네. 그래서 설명을 그럴 듯하게 저도 짧은 시간에 그걸 했고요. 그래서 일단 그때 그게 이제 굉장히 매스컴을 탔죠. 그럼 그건 맞다네요. UFO가 맞다. 그래서 이제 모르죠. 저는 이제 제가 그때 모르지. 그 아무도 굉장히 모르지. 모르니까 UFO. 사실 제가 전문 사진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지식 한계 안에서 이거는 UFO인 것 같다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KBS 네. 다큐 팀이 왔다고 했잖아요. 네. 올 적에 그 사진 기자분한테서 그 원판 필름을 네. 받아갖고 네. 영국에 같이 왔어요. 그래서 아. 어딜 갔냐면 그 사진 원판이 코닥사 네, 네. 거라 코닥에 갔어? 런던에 있는 코닥 연구소를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이게 뭔지. 그래서 이제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게 이제 원래 사진 원판에 디펙트가 있는 거예요. 어떤 네. 결함이 네, 있거나 네. 이런 건데 그게 절대 아니고 뭔가가 거기 찍힌 것이 맞다. 맞아. 그렇게 판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다시 프랑스로 가서 프랑스의 그 당시에 국가적으로 UFO를 조사를 하는 그 조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위탁을 해서 받는 전문 기관에서 다시 한번 또 감정을 받아서 실제로 그 크기가 뭐 굉장히 큰 그러니까 뭔가 신기한 게 찍힌 건 맞다. 사이즈가 동그란. 뭐 몇백 결론적으로. 미터 되는 뭐 그런 물체가 찍힌 이게 거. 미확인 비행 물체면 외계인하고 직접적으로 저희가 동치를 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확인되지 않은 비행 물체다. 그렇죠. 예, 이게 원래 미국 공군의 전문 용어예요. 그러니까 군사 용어죠. 그래서 그 정확히 말하면은 기존의 비행체나 또는 어떤 자연 현상 뭐 이런 걸로 설명을 이제 쭉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안 잘 되면 안 돼. 그런 경우에 이제 UFO라고 하자. 그래서 미 공군이 1969년까지
쭉 조사했던 그 사례가 한 12,000건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한 700건 정도가 이제 최종 UFO로 오. 이런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블랙팬서 그 와칸다 나무에, 포에버. 네, 거기 비브라늄으로 부자가 된 나라 기술력이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좋잖아요. 숨어서 다니고 비행도 다 스텔스 모드고 엄청 빠르고 나 오히려 그게 가능성은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아, 와칸다가 있다. 그런 걸 가정하려면은 지구상에 어떤 비밀 결사 조직이 네, 있고 네. 오래전부터 이렇게 기술적인 과학 기술 그걸 이제 발전을 시켜서 몰래 그래서 엄청난 수준의 과학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집단이 있다. 뭐 그런 가정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외계인이 지구에 온다는 가정도 하는데 그런 것도 못할 건 없지 않나.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 아니 그리고 저는 사실 UFO에도 관심 있지만 최근에 이제 UFO 미스터리 협회를 만든 이유가 그런 우리 역사의 미스터리나 뭐 초고대 문명 이런 쪽도 관심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기하학 나름 이런 것도 그 책도 좋아하고요. 그런 쪽도 쓰고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부터 한 5,000년, 6,000년 전에 최근 우리 이제 근대 국가 시절로 되던 한 18세기 네. 그 정도 기술 수준이 있었다. 이제 그런 제 결론을. 18세기에? 그러니까 한 5,000년 전의 기술 수준이 우리 18세기의 기술 수준하고 맞먹었다. 아, 진짜? 이런 이제 결론을 근데 좀. 진짜 이거 UFO랑 별개로 뭐 미추피추도 그렇고 마추피추도 그렇고 뭐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피라미드, 그렇고 기자 미스테리잖아요. 대피라미드. 그리고 고대 벽화 이런 거 보면 진짜 신기한 거 많잖아요. 이거는 기술력을 추상적으로 나타내는 과학 기술을 굉장히 많이 막 기원전까지도 넘어갈 때 그런 때도 엄청난 기술들 그려놓은 게 많던데. 뭐 저는 다른 것도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거는 바로 기자 대피라미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갖고 이제 책도 하나 썼는데 피라미드 코드라고 거기 보면은 거기에 이미 지구의 크기를 알고 있었다. 5,000년 전에 어떻게 알았을까? 지을 때. 그리고 그때 그 건축을 할 때 적용한 정밀도가 오늘날 그 뭐죠 레이저 빔하고 네. 그거 봤어요. 특집 다큐 이런 거. 뭐 금속 그 뭐죠 굉장히 어떤 건축을 할 때 중요한 게 이 측정 도구잖아요. 근데 그게 보면은 측량기나 뭐 그런 거. 그렇죠. 그런 것들이 온도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현대에 그 사용되는 그 측량기기에 쓰이는 그 특수합금을 쓰고요. 그다음에 또 레이저빔 같은 걸 써서 측량이 굉장히 정밀하게 해요. 근데 그 수준보다 크게 못하지 않았다는 거죠. 5,000년 전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보면은 그러고 외계인이 있네 그럼. 근데 이제 그게 외계인이라고 뭐 그렇게 볼 여지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는 외계인들이 지구 인류 역사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을까는 조금 또 회의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죠. 그냥 옛날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보다 오래전에 어떤 이미 상당히 발전했던 문명이 있었고 그게 어떤 천재지변이나 이런 걸로 망했다가 다시 또 재출발하고 그 유산을 갖고 그러니까, 와칸다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집트의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그건 이제 좀 이따 나오려나 웜월 얘기를 하면 이제 그게 가능하죠. 근데 외계인이 만약 어디서 우리 다른 은하나 또는 우리 은하의 다른 지역에서 온다고 하면은 웜월 여행으로 이제 올 가능성이 높죠. 인터스텔라. 스테이 이거. 아니 아까 부산에 UFO가 착륙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던데 그거 썰이 있어요? 또 이 맛집 좋아하나 보네 우리 UFO 그게- 분들이. 근데 밀면 참- 한 살이 하실래요? 부산에? 참 문제가 문제예요 또. 문제. 그게 이제 가능성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어떤 거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우리 여기는 없고요. 필요 부산 없어. UFO는 얘기는 결국 이대로 안 하고 있어 지금. 우리 궁금한 거. 미안하다 46분이야 지금. 벌써? 미치겠어. 우리 궁금한 거만 물어보고 있어 지금. 돼지고기 실제로 먹으러.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부산에? 예. 구포라는데 네.
UFO가 착륙을 했다. 그래서 어떤 자국 같은 게 이제 발견이 됐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막 거기로 이제 몰려가 관광지처럼? 갔는데 로즈웰처럼. 순례 모임처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처럼. 거기 UFO가 이제 보통 앉은 자리면은 뭔가 신비한 힘이 있을 것이다. 손 만지고 막 뭐 엉덩이 비비고 기운이 있을 이러는 거다. 그 그래서 토르에서 뭐 해임달이 열어지고 아. 이런 자국이 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가서 거 뒹굴고 뭐 기도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죠. 길을 받으려고. 80년대인가 그런데 좀 약간 어리석은 행동이 아닌가. 그 당시에 지금도 뭐 그때보다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그런 내용이 좀 믿을 만한 언론에서 다뤄진 게 아니라 유사 언론. 약간 유사 언론까지는 아니고 이제 지금으로 황색 말하면 언론 썬데이 옐로우. 서울. 약간 유튜브 느낌인가요? 아니면 미스터리 아니요. 유튜브? 썬데이 서울. 썬데이 서울 썬데이 서울. 보셨어요? 썬데이 서울 어릴 때 그 당시에 가끔씩 제가 참 좋은 성에 눈을 아주, 떴을 때. 그렇죠. 아주 네. 그 좋은 야한 잡지예요? 맥심 같은? 그렇지. 맥심 느낌이에요. 맥심보다 조금 덜 세련된. 그럼 더 와일드한 거예요? 와일드한데 좀 썬데이 선정적인. 서울에서 왜 UFO 얘기가 나? 일요일이잖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맞다.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뭐 정론지라든지 뭐 이런 데서 좀 다뤄줬으면 좋았겠는데 거기서 이게 하니까. 그냥 가십거리로 그냥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낙동 보령의 낙동 초등학교 네, UFO 네, 사건 네. 이것도 그냥 썬데이 서울에서 다뤘고요. 썬데이 서울이 열일하시는구나. 근데 그때 그 기록으로 남아 있으니까 사실 뒤에 사람들이 많은 알수 자료로 있고. 그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요신문. 일요신문과 썬데이 서울은 다릅니다. 누가 일요신문이에요? 일요신문은 서울 문화사거고 썬데이 서울은 그쪽 계열이 아닙니다. 여기서 또 기자 그 느낌 나오네요. 네. 그러면은 뭐 부산에도 내렸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뭐 UFO를 만나기 뭐 딱 좋은 날씨가 있거나 장소가 있거나 좀 보고 싶어요 저도. 일단 날씨는 뭐 비 오고 막 날이 굳으면 일단 안 보여요. 못 보는 거죠. 네. 맑은 근데 날. 제가 요즘 날 말. 요즘. 맑은 날일수록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참 아까 부산 얘기도 나와서 원래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해주세요.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네, 부산에서 네, UFO를 목격하게 해주겠다.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제 갔죠. 그냥 민간인이 그렇죠. 근데 민간인데 이제 약간 이쪽에 관심 많은 협회가 영적인 무슨 이렇게 수련하는 분들이야. 근데 멍큰가. 그 중에 이제 어느 한 분이 화성인들하고 이렇게 뭔가 또야? 해서 이제 내가 통한다 그렇지. 이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느 날 열심히 이제 하다 보니까 화성에서 한 그런데? 9대의 UFO가 온 거예요. 네, 부산 앞바다에 9대가 왔대. 그래서 자기들 이렇게 휴가하네. 어떤 행사할 적에 와서 이제 같이 놀았다고요? 그 축제 분위기로 해줬고 6대는 다시 돌아가고 3대가 이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분들 말에 의하면. 진짜 가기 싫으셨겠는데요, 부산에? 아니요. 아니 근데 부산을 저를 초대를 한 거죠. 그래서 좀 5성급 호텔에서 신빙성이 재워주고. 그럼 가야지. 그렇죠. 그럼 가지. 그럼 가지. 가야 돼. 산낙지 먹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러면 가야지. 저 금정산 막걸리인가 뭐. 아, 막걸리도 좋죠. 사주고. 자, 그래서 이제 그날 갔어요. 가서 그분들이 이제 그 수련원이 있는데 그 앞쪽에 떠 있다는 거예요. 네. 거기까지 딱 갔어. 네. 근데 그날 따라 날씨가 작년에 비가 엄청 왔던 적이 있었어요. 네. 바로 그날이었어. 아이야. 일부러 그날 부르셨. 아니 그거 이제 조종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편한 날로 아. 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그날이 비가 진짜 조금 온 것도 아니고 억수로 와서 그래서 그날 이제 딱 갔는데 그러면 이제 의심할 만하잖아요. 이분들이 비가 안 왔으면 그럼 어떻겠냐. 이거 혹시 그랬어도 보여줄 것이냐는데 근데 내가 그때 느낀 건 이분들이 굉장히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고 가서 비가 억수로 와서 이제 도저히 난 아니다 싶은데 이분이 한 2시간 동안 설득을 좀 내려오라고 해보겠다. 그리고 2시간 동안 진짜 가서 설득을 뭐 열심히 한 거야. UFO. 근데 이제 결국은 거기서 나는 못 내려가겠다 그래서 못 보고 그냥 왔죠. 비 오는 날 나 안 가. 아니 왜 그래서 진짜 비 오는 있었으면 거는 며칠이라도 왜 기다려 볼 만하죠. 그거를 직접 눈앞에 근데, 본 적은 없잖아요. 우리가. 내가 이제 가서 먼저 호텔에서 얘기할 때 그렇게 보여주기로 하고 사기를 몇 번 당했다. 이제 그 얘기를 했어. 그러고 약간 좀 견제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자기들이 그걸 한번 못 보여준 거에 대해서 되게 미안 내지는 되게 좀
자존심을 상한 것 같아요. 요즘은 연락 안 오세요? 제가 연락을 해볼까 생각 중인데 네. 거기서는 안 와요 따로. 그냥 요즘은 금정산 막걸리 한 박스만 보내주고는 연락이 안 와. 요즘 연락이 잘 안 되시나 봐. 9대 막 오고 이럴 정도면 가끔씩 올 것 같은데요. 그죠 이제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또 간 날 또 그런 일이 생길까봐. 뭔지 어쩐지 저도 한번 물어보려고. 한 달 정도 수식하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거기 이제 수령관이니까 숙식이 가능해요. 좀 기대. 그래서 이번 겨울에 한번 가볼까 다시 우와, 생각을 하고. 청와대 UFO가 왔었어요? 그게 1970년대에 이제 UFO라고들 옛날이야, 지금 다. 생각하는데 다른 증거는 없고 그러니까 사진을 찍었거나 뭐 동영상 찍은 건 없어요. 근데 뭐가 있었냐면 청와대 상공에 이제 UFO가 나타나면 대공포 막 쏘잖아요. 난리 나죠. 그래서 그걸 쏜 거야 진짜. 졌었어. 근데 지대공을 쐈어요? 그게 엄청 이게 커요. 네. 포탄이.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지상으로 떨어지면서 막 지붕도 뚫고 사람도 다치고 어머나. 죽은 사람도 뭐 있는 것 같아요. 헐. 예,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난리가 났었죠. 신문에도 막 나고 80년대요? 70년대로 알고 70년대. 있어요. 예. 그럼 근데 그게 이제 사실 국내에서는 조용했었는데 티모시 굿이라는 사람이 어버브 탑시크릿이라는 그 UFO 관련된 책을 냈어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정보 자유화법에서 이렇게 해제된 그 기밀 자료들 갖고 이제 쭉 조사를 해갖고 이제 쭉 추적해서 쭉 책을 냈는데 거기에 그게 들어 있었던 거예요. 청와대 상공에 UFO가 나타나서 뭐 그런 일이 있었다. 네, 네. 그렇죠. 예. 2020년 이후 버전은 없나요? 어디서 좀 2020년 이후 최근 버전은 업데이트된 UFO가 중요 시설에 나타났다든지. 그거는 이제 오늘 다 써버리면은 좀 그러면 오늘 근데 안 이제 돼. 다음 주에. 맛배기로만 잠깐 말씀드리면 있다. 2020년이라고 뭐 특정하긴 그렇고 한 2015년 이후에 네네네. 그 UFO들이 플로리다 그 네네네네네. 해안 근처에 네네. 서 거의 죽 때리고 있었던 죽 때리고 있었대요? 플로리다 해변이 되게 한 좋거든요. 2년 동안. 거기가. 플로리다 해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그 루스벨트호라고 항공모함이 네. 정박해 있었나 어머나, 봐요. 그것 때문에 그게 핵 항모거든요. 네. 또 그거에 그래서 관심이 생겼나 봐.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인지 모르겠는데 UFO들이 매일 나타났대. 이제 그걸 어떻게 목격했냐면은 항모에 이제 그 최신 기종의 전투기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최근에 이제 계속 저걸 업그레이드 하나 봐요. 네네네네. 그래서 레이더하고 적외선 카메라 네.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거기다 새로 설치하고 업그레이드 하는데 마침 나타난 거야. 그래서 그걸 찍기도 하고 영상으로? 그렇죠. 그럼 남아 있겠네요. 다. 그거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게 최근에 청문회까지 열릴 정도로 크게 문제됐죠. 그러니까 그 미 해군에서 네네네네. 세 종류의 이 동영상이 네. 유출이 돼요. 어. 그 중에 하나가 그 중에 두 개가 바로 2015년에 네. 플로리다 그 항모에서 이제 찍힌 건데 헐. 나머지 하나는 이제 저쪽 그 샌디에고 그쪽 해안, 캘리포니아 태평양 쪽이죠. 이쪽으로. 그쪽에서 이제 그건 2004년인가 그렇고요. 저희가 볼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동영상 세 개가 다 이미 유튜브에? 다 지금 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거 보면 다음에 그럼 그걸 느낌 좀- 오겠네요 이게.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거 한번 보면서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나 너무 재밌어. 그래서 아까 이제 보니까 어떤 때 보기 좋냐. 네. 일단 날씨가 무조건 좋아야 맞다. 된다. 네네. 비가 오면 안 된다. 네네. 예, 그리고 구름 낀 날도 가끔 볼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뭐하고 많이 이제 헷갈리냐면 구름 낀 날 서치라이트로 막 이렇게 뭔가 훈련을 해요. 그걸 잘못 착각하고 UFO라고 해서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해됐어. 그거는 그래서 구름 낀 날도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그럼 그래서 장소. 장소는 좀 전에 이미 얘기를 했지만 뭔가 군사적으로 민감한 지역 이런 데 이제 많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거 말고 옛날부터 전설의 고향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지역이 있어. 뭔가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뭐 어딜까? 그런 곳들이 세계에 몇 군데 있는데 한 예를 들면 영국의 남부 지역에 여러 가지 돌 무더기들 돌로 모아이 이렇게 막 석상 같은 거? 아니요
그거는 저 태평양 쪽이고 영국은 이제 뭐 저기 스톤헨지 뭐 이런 쪽에 거기에 이제 미스터리 서클이라고 많이 생기는데 그거 미스터리 서클과 UFO가 또 관계가 있다. 그 막 독수리 문양 뭔가 같은 UFO 같은 게 미로처럼 나타나서 만드는 이제 거. 그거를 만드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그 지역은 근데 옛날부터 뭔가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났었어요. 그렇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아마 집중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미국의 유타에 그 특정한 목장이 있어요. 근데 그 목장 주변에 UFO가 많이 나타나요. 근데 우리도 좋아하나? 그 지역은 옛날 인디언이 살 때부터 뭔가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데. 그래서 뭔가 그런 세계에서 몇 군데가 그렇게 옛날부터 뭔가 근데 왜 미스터리한 아시아에는 그런 별로 데가. 없을까요?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별로 중국, 없지? 일본, 한국, 우리나라는 글쎄 근데 다 유럽이랑 우리나라는 남미, 작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했는데 우리나라도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게 보령 아까 아까 이제 얘기하셨던. 보령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부산. 이제 저쪽 그 포항. 계룡산 그 근처에서 대전. 비행 훈련하다가 또 UFO 네, 목격한 네, 네. 또 공군 조종사도 있고요. 있긴 있다. 우리나라도 있고 아시아 쪽도 있긴 있는데 제보가 좀 더 많이 오는 게 재밌는 얘기 유럽과 해야 되는데 미국 벌써 끝날 때요 이지 지금. 않을까. 맨인블랙 얘기 해야 되는데. 나 진짜 영화 얘기 너무 하고 그러니까 싶은데. 우리 같은 사람들 중에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거 네. 저번에 유퀴즈 온 더 블락에서 유재석 씨 당신입니다. 그랬다가 나 그거 봤어요. 그 교수님이셨어요? 그렇죠. 이제 알아보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TV를 안 봐요, 좀 이제 농담이고 저는 이제 가능성이 되게 나 오늘 좀 경건하게 했어야 돼.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한데 UFO가 진짜 존재하고 그게 지구에서 자주 나타나서 뭔가 인간한테 영향을 끼치고 마음 급하다. 그런다면은 뭔가 사람들한테도 선물 뭔가 줘야 할 수 되는데 있잖아요. 마음 선물 급해요, 지금. 오늘 선물 줘야 된다. 누구 주시죠? 저는 몇 분을 선정 몇 분? 저는 되게 많아요. 한 분 하셔도 되고 네, 두 분 다음 하셔도 주에 돼요. 또 두 오시니까. 분도 하셔도 돼요. 아니, 한 시골우 자부정 네. 곰돌이 돌보미님 마이티 쳤다고양 다 쓰셨어. 마이티처 타코짱님. 네. 그리고 그리고 빵드님 빵그님. 예. 오늘 많이 고르셔요. 그러면 오늘 두 분만 드리고 다음 주에 또 두 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어떨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 재밌었던 것 같은데, 자 저희 다음 주에 또 2부가 이어지니까 많은 관심. 전 없어요 다음 주.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끝낼 MZ 시간이야? 세대 취준생을 와. 위한 추실랭 가이드 잡스 101 오늘 스터디 잡스 시간에 UFO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매일 오후 5시에 돌아오니까 다음 주에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함께 인사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 다음 주엔 자빠. 언제 봬요? 외계인 얘기 해주실 건가요? 뭐 포함해서 외계인 얘기 너무.